네. 기억 잘 안 나죠?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제목부터 오랜만에 하는 거라가지고. 아, 한국의 성공은 리플렉트 반영한다. 미국의 가치관, 주된 가치관, 핵심이요, 코어니까. 근데 이제 미국의 핵심 코어의 가치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은 한국의 성공이라는 건 미국의 가치도 보여주는 거다.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뭐 한국과 미국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동지죠. 저희 아빠예요. 미국을 아빠라고 생각하세요. 든든한 아빠. 진짜 리얼.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랑 약간 우리 또람프 형이 같이 있고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이게 좀 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면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윤석열보다 더 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용이 옛날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고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 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글을 쓴 애는 좌파거나 우파거나 둘 중 하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중립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두 가지 의견을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예, 저 한쪽, 아니, 전 정치적 성향이 없어요. 약간, 욕하면 안 되겠죠? 녹화 중이니까. 약간 좀 뻘짓하는 애들이 싫어하는 것 뿐이지, 그냥 그런 성향적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한테 약간 미국 얘기를 해주셔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 최근에 뽑힌 정부, 서울의 정부라고 나왔을 때, 여러분 이거 도피하실 때 인서울이라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잖아. 그럼 이거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의 수도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 워싱턴으로 말하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인서울이라고 나오면. 그럼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뽑혔던 그 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 내용에서 문재인 정부를 말하는 거야. 이 문재인 정부가 뭘 했냐면 레드카펫을 롤아웃 깔아줬어요.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어템트 투 시도했냐면은 미스터 트럼프를 참하려고 해서 참은 매력 어필했다는 거예요. 저희 레드카펫 깔았어요. 이랬다고. 디스파이트 뭐에도 불구하고 그의 inserting이라는 거는 모욕적인 리마크 말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단 말이야. 걔가 히콜 뭐라 그랬냐면은 이 문재인을 바로 이렇게 말해요. 어피저라고. 놀스코리아의 어피저라고 트위터에서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피저가 뭐냐. 한심을 사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 북한에 한심을 사는 사람.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북한 따까리. 이렇게 쓰는 거죠. 문재인 북한 따까리지? 뭐 트위터에다 이렇게 쓰는 거죠. 왜냐면 약간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막 핵도 갖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문재인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욕을 써놨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문하기 전에 미스터 트럼프가 스웨튼, 약간 이제 우리 트럼프 형의,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트럼프 형이 굉장히 깡패잖아요. 아메리카 최고,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트럼프가 또한 뭐를 threaten, 위협했냐면 치유가 찍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게 FTA라고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오래전에 맺은 거야. 근데 이거를 FTA를 찢어버리겠다. 이거 불공정이다. 이거 미국한테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거를 찍겠다고 위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제안했냐면, 한국은 should pay more. 돈 더 내놓으세요. for the 뭐에 대한 돈? 바로 미국에 의해서 제공이 되는 디펜스 엄브렐라에 관련된, 혹시 디펜스 엄브렐라가 뭐 같아? 야, 우리나라에 이거 있잖아. 뭐 있죠? 들어있죠. 그 주한미군 거기 있으려면 얘네들은 돈도 주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국방을 얘네들이 제공해 주는 거잖아. 북한이랑 이제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돈 더 내놔. 이거죠. 내가 너네 보호해 주잖아. 일진인가? 일진이기도 해. 내가 거기 깡패야, 깡패. 어쨌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슈드 페이 돈 더 내놓으세요. 니네 잘 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This kind of 이러한 것은 제로섬이에요. 제로섬이라는 거는 썸이 합계인 거 아시죠? 네. 네가 플러스고 네가 마이너스면 이거 두 개 합치면 결국에 0이라는 거. 네. 그걸 제로섬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로섬적인 거래 띵킹 방식이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건 완전히 얘는 지금 약간 트럼프 싫어하는 애거든요. 이 글 쓰는 애가 트럼프를 싫어해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 방식이 무슨 너 내놔, 너는 돈 더 내놔 라는 식으로 제로섬 방식의 거래 방식은 뭘 보여주냐면 완전한 무식을 보여준다. 이그노런스. 무엇? 바로 미국의 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미스터 트럼프는 브링스 가지고 오는 것 같아. 어떤 택틱은 전략이야. 단어 모를 수 있어? 전략을 갖고 왔어. 그루비한 뉴욕의 리얼 에스테이트 거래에 있어서. 자, 혹시 있잖아. 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트럼프 형이 원래 하던 일이 뭐였게? 방송도 있는데, 방송하기 전에 원래 돈이 많았어요. 트럼프 집안에. 근데 무슨 사업 했냐면은, 그, 부동산 사업을 했어요. 원래 트럼프 타워도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또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업가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룹이라는 거는 비열한이라는 거는 비열한 뉴욕의 부동산 거래나 쓰이는 전략을 어디의 영역에 가지고 온 것 같다? 디플로메시는 외교거든요. 이렇게 고도의 외교의 리얼한 영역에 이런 고도 영역인데 우리는 이거는 약간 외교의 영역에 저 비열하고 돈밖에 모르는 저 미스터 트럼프가 그때 쓰던 전략을, 그때 부동산에나 쓰던 전략을 여기다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까는 내용인 거야, 이거는. In the process, 이 과정에서 얘는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속 트럼프를 까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강한 데미지를 줬다. 어느 부분에? 바로 reputation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위상이거든요. 무엇의 위상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웨스턴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영역에. 사실은 미국이라는 거는 진보주의의 거의 약간 표상이잖아요. 그래서 서구권의 리버럴, 진보적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위상에 데미지를 줬다 이거야. 누가? 여기서 he라는 거는 트럼프를 말하는 거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상하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저렇게 깡패 짓을 하지? 아 진짜 창피해.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대통령이 됐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었단 말이야. 바이든이라고 아시죠? 바이든이라고 그 미국에서 가장 나이 많았던 대통령이었거든요. 약간 맨날 넘어지시고 이름 까먹고 막 많이 늙으셨어. 그래서 그분이 재선을 못했어. 그래서 그 사람은 민주당이었잖아. 얘가 공화당이고. 근데 트럼프가 그래서 한 번 다시 됐잖아요. 원래 처음 했다가 재선 안 됐다가 이제 다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트럼프 좋아해. 진짜요? 네. 강한 아메리카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서. 자, 여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국한테 이렇게 약간 깡패짓을 했잖아. On the other hand.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영역이라고 보면 되냐면 여기서 이제 한국 내국에 이게 약간 누가 쓴 건지 잘 모르겠다?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쓴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서 민주당 아닐까? 지금 얘를 싫어하잖아.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내가 보기엔 공화당은 아니고 민주당인데 친한국인 거야. 한국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런 애가 쓴 게 아닌가 싶긴 해. 이 누가 썼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긴 한데 송화의 원장님 아니야. 자, 한국은 근데 이제 한국이 사실은 이 영역이긴 해요. 한국은 빛나는 이그샘플 예시다. 리버럴 데모크라시에. 그러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빛나는 예시긴 하거든. 우리나라 독재국가였잖아. 근데 이렇게나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다는 거 빛나는 예시긴 해. at a time. 어떤 시기에? 이렇게나 authoritarianism 이거 단어 모를 수 있음. 이게 이제 전제주의, 독재주의를 말하는 거거든. 이 독재주의가 굉장히 판치고 있는 이 세대에 특히나 이 아시아에서 그런 게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instead of 누구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대통령이 필리핀의 현재는 대통령 아니에요. 로드리고 두테르테라는 그 필리핀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뭐냐면 주니어 aspiring despot이라고 나오는데 despot 독재자.
aspiring, 열망이 넘치는. 주니어는 이제 제2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 같이 저렇게 막 거의 차기 독재자 같은 저런 애들을 콜팅하는 거 대신에 콜트라는 게 환심을 사가요. 환심을 사다. 이렇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스터 트럼프는 슈드 라우드 해줘야 돼. 라우드는 칭찬해줘야 된다. 이 나라의 업적에 어떤 나라, 이 나라는 한국을 말하는 것 같아. 이 한국은 트랜스폼, 본인 스스로를 from 어디에서 into 어디로 바뀌었으니까 원래는 밀리터리 딕테이터십이었잖아. 우리는 군사 정부였으니까 군사 독재 정부에서 뭐로 바뀌었으니까 in just 겨우 3 decades니까 겨우 30년 만에 이렇게나 thriving, 번성하고 로버스트, 단단한 데모크라시. 이렇게 단단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민주주의로 바뀐 거니까 이 나라의 업적을 슈드 라우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박수 쳐주진 못할 만정 왜 자꾸 한국을 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진짜 한국이 데모크라시야? 입 조심해야 되나? 투표 용지가 없었는데 저 손파잖아요. 제가 손파잖아요. 오마이갓. 그래서 오버. 그래서 이렇게나 슬라이트리 롱걸 피리어드. 근데 이렇게나 조금만 더 긴 시간으로 봤을 때 한국은 또한 뭐로도 also change 또 뭐로도 from 어디에서 into 어디로 또 바뀌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였냐면 원래는 Japanese occup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일본의 점령기가 있었잖아. 일본 점령기가 거의 30년 넘게 있었고 디케이스가 있었고요. 다음에 전쟁 때문에 devastated, 완전 황폐화됐었고, 그리고 원래 semi-feudal society였거든요. 이거는 반봉건 사회였다. 원래 우리 양반 있고 노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회였었는데, into 테크놀로지컬 파워하우스가 됐잖아. 강대국이란 뜻이요. 파워하우스가 무슨 전력을 공급하는 거의 아니에요.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강대국이 된 것이. 그리고 또 뭐가 됐냐면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most profitable한 컴퍼니들, 특히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프로피터블 돈 많이 버는 이런 컴퍼니들의 집이기도 하잖아. 네. 돈 많이 벌고 파워하우스, 테크놀로지컬 파워하우스고 한류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거야. 우리는 convenient way, 약간 이제 편리한 방식이 있다라는 거야. 바로 understand, 이해를 해보자. 대한민국의 이런 accomplishment, 성취, 업적의 스케일, 규모를 말하는 거야. 규모를 이해할 수 있는 왜 it is 이 나라는 such a beacon, beacon이라는 건 횃불이에요. 희망의 횃불. for 뭐에 있어서 liberal, capitalist, democracy에 있어서 자유,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 그리고 데모크라시는 이제 민주주의죠. 자유진영 진보주의, 민주주의, 약간 이런 것에 희망의 횃불이 왜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1970년대 초반에만 해서도 북한 같은 경우가 was actually 훨씬 더 리처했거든요. 돈이 더 많았음. 우리나라가 훨씬 더 파퓰러스 했는데, 파퓰러스라는 건 인구가 많았다는 거야. 파퓰러가 아니니까. 인구가 많았던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부자였던, 그때 70년대만 해도, 사실은. 근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 있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가 조금 살아난 거 같거든요. 독재자이긴 하죠. 독재자는 인정해요. 여튼,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냐? 중국보다 2배 더 잘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보다는 3배를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이 엄청 잘 살았죠.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혹시 이거 뭐게 앞글자만 GDP인 거 아시죠? 국내 총생산. 네.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이 현재는 지금 북한의 40배 정도 더 높아요. 이거 이때 당시 40배고요. 지금은 6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잘 살고 있죠. 우리에게 과연 통일이 진짜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근데 이제 북한과 남한은 무엇을 가지고 있지만 with the same language, 그리고 same culture, same starting point를 갖고 있어. 원래 이제 다 같이 전쟁하고 끝난 거니까
다 똑같은 same 포인트와 same 컬처와 same 랭귀지를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긴 한데 it would be hard 어려운 것 같다 to design more perfect controlled experiment 약간 요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뒷부분에 있는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versus라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거 두 개 단어는 좀 오늘 알아가셨으면 좋겠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 캐피탈리스트 데모크라시, 커뮤니스트 토탈리터리아니즘. 어려운 단어 아닌데 캐피탈리스트 자본주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면 밑에 뭐겠냐? 커뮤니스트랑 토탈리 이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면 북한은 뭐냐? 커뮤니스트,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 사회주의겠죠? 정서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인 거고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니까 versus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자유민주주의 대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두 개를 이런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보다 더 퍼펙트하게 컨트롤이 되는 실험이 디자인하는 것도 어려울걸?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분단이 되고 나서 거의 100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거의 70년, 80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근데 얘네 둘의 사상과 그 경제 방식이 다르잖아. 누가 이렇게 70년짜리 실험을 하겠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컨트롤이 잘 돼 있는 70년짜리 실험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긴 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국의 페닌슐라가 뭐냐면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반도죠. 그림 개못 보이네. 근데 여튼 한국의 이제 이 반도가 was divided 이렇게 나눠졌잖아. 인도 언제 나눠졌냐면은 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팔로잉이라고 여러 번 나오면 여러분들은 내용은 알죠. 한국 전쟁 이후로 38선 그어지면서 나눠진 거 맞는데 팔로잉이라고 나오면 팔로잉 뒤에 이걸 A라고 갈 거 아니야. 그럼 A 다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알죠? 봐봐. I, follow, him. 그럼 누가 먼저 가고 있는 거야? 이거 단어 기억하면 되는데? 누가 먼저 가고 있는 거냐? 내가 먼저 가고 있는 거야? 걔가 먼저 가고 있는 거야? 나는 따라갔다, 걔를. 그러니까 걔가 먼저 가고 있고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리안 워가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제 그 한국전쟁 지난 이후로 서로가 분단이 된 건 알지만, 어떤 독해에서 봤을 땐, 팔로잉 다음에 나오면, 이거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그 한국전쟁 이후로 두 개로 나눠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게 왜 북한이 더 잘 살았냐면, 여기까지만, 이게 또 이어지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대부분의 이 나라의 한국의 반도에 내추럴 리소스 뭐라고 그러죠? 자원 있잖아. 자원이나 아니면 헤비 인더스트리 이게 중공업이거든요. 이것들이 다 어디에 위치해져 있었냐면은 그 38선 평행선의 분단 라인의 놀스에 위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이 다 북한에 위치해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이 처음에 더 잘 살죠. 자, 그래서 for most of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next decade 다음 10년 대부분은 이 북한의 전체적인 산업의 프로덕션 이것이 당연히 남한보다는 더 빨리 2배 정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1970년대 컷업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에 잡고 나서 진짜 리얼 아웃 퍼포먼스 엄청나게 많이 퍼포먼스를 냈다라는 거거든요. since 뭐가 끝내고 난 다음에 진정한 성장은 1980년대에 데모크라시가 됐잖아요, 여러분. 전두환 내려가고 다 했잖아. 네, 그렇게 되면서 198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 자유민주주의가 인트로덕션 도입이 되고 뭐가 끝나면서 더 엔드 밀리터리 룰이 끝내면서 그러니까 즉 군사정부가 끝나면서 그 이후로 훨씬 리얼 아웃 퍼포먼스가 오게 된다. 그때 이후로 점점 더 성장을 하게 엄청 폭풍 성장을 한 건 그때부터라는 거겠죠.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가 나오긴 해요. 뭐 약간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쪽 편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 잠깐 쳤다가 그걸 당했습니다. 이말했어